안녕하세요. 합리적 국뽕을 지향하는 역사 내피셜의 역설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전설의 견우와 직녀를 가지고서 제 내피셜을 풀어볼까 합니다. 이제는 많이 잊혀진 고대 상고사의 전설입니다. 지금은 중국의 전설이라고 가져가 버리는 중국의 역사 만행을 우리는 그냥 목도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예전에 조선시대 왕들은 선농단에서 선농제를 지냈었습니다. 그리고 선잠단에서 선잠제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중요한 국가 제사를 누구를 모셨는지 별로 관심이 없죠. 많은 분들이. 저는 이 선농단의 선농제는 이 견우를 모셨던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농을 신농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좀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견우는 신농의 어떤 선대라고 생각을 해요. 이 견우라는. 그리고 직녀라는 분도 이 직녀의 어머님이 서왕모라고 하는 여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옛날이죠. 견우와 직녀의 이 자를 보게 되면 우리가 뭐 견인할 때 이 견자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견자가 거물현에 덮을 멱자 밑에 소우자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소를 견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소몰이 목동인 거죠. 그러니까 소를 몰고 다니는 목동인데 이 재밌는 게 거물현에 검은 소를 덮을 덮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양의 이 투사 그리고 소 검은 소. 그러니까 저는 이 견우가 동양인이 아니고 서양에서 온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투사, 투우를 하는 이런 유래가 서양 쪽에 있는 그 견우가 원래 살던 곳의 풍습이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견우와 그리고 이제 동양의 직녀가 이제 만난 거죠. 이 직녀는 말 그대로 이 배틀을 짜는, 그러니까 천을 직조하는 그런 처음으로 그렇게 했던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모시는 게 이제 선잠단. 이게 이 잠자가 누의 잠자지 않습니까? 누에. 이 누에를 저도 이제 한자는 아직 이걸 연구를 안 해봤는데 이 누에를 치고 시를 짰던 그 직녀를 기리기 위해서 선잠단에서 선잠제를 모셨던 그런 행사가 이 두 제사입니다. 조선시대 때 왕이 직접 제사를 지냈던 기록이 있고요. 그 전에도 상당히 오래된 그런 제례죠. 그런데 이 선농단에 선농제를 할 때 설렁탕이라고 그것을 모신다는 저는 얘기를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설렁설렁 한다는 그 말의 그 어원도 견우와 직녀의 전설을 내용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하늘에서 옥황상제께서 견우와 직녀를 맺어줬는데 너무 이 금실이 좋아가지고 소몰이도 안 하고 그리고 직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업무 태만을 하는 거를 이제 보고 그 두 사람을 이제 옥황상제가 노해가지고 이게 갈라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7월 7석 1년에 한 번만 만날 수 있게 하는데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서로 슬퍼하고 하니까 그것을 본 까마귀, 전 삼조라고 생각하는데 그 까마귀들, 해의 전령이 다리를 낳아줘서 이렇게 서로 만날 수 있게 7월 7일 그 하루만 그런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설렁설렁 놀았다고 해가지고 저는 그 설렁설렁이란 말이 거기서 나오지 않았나. 나태하게 태만한 그런 표현을 우리말로 설렁설렁 그리고 그 설렁탕이 이제 그 소를 잡아서 소의 탕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설렁탕. 그리고 저는 그들의 자손이 또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자로 이게 서쪽 서자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투를 하는 이 풍습이 있는 그 서쪽의 어느 나라, 어느 지역. 그때는 뭐 나라라는 개념이 없었겠죠. 지역에 있다 해서 이 서를 쓴 것 같아요. 이 한자 어원의 새 집을 모양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소 머리에 뿔이 나 있는 이제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견우가 살던 곳을 상징하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뚝 솥을 오래 입구자를 쓰지 않습니까? 예, 솥불 그리고 이 네모진 입구자가 입이 아니라 소의 머리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소의 뿔과 머리를 그 서양의 이제 풍습 그리고 견우가 왔던 곳을 가리키는 곳이 서쪽이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유추를 하고 있어요. 그 닭유인데 이것도 쪽 서에다가 입구자 안에 그 일자를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해지 않습니까? 해. 그러니까 해의 뿔이죠. 해의 소. 근데 저는 이거를 왜 닭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한 게 닭의 그
벼슬이 있지 않습니까? 벼슬이 머리에 있기 때문에 이제 뿔이라고 이제 보고, 그래서 그 닭 유자를 그 서쪽 서에다가, 그러니까 소의 머리에다가 이게 해에 반응을 하는 그런 닭을 보고서 만든 글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상징하는 사람이 또 만든 게 술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이 두 개를 상징하는 사람이 저는 그 견우, 그리고 견우의 집단, 그때 이제 소를 몰고 소로 농사를 이제 짓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정립한 게 그 다음에 우두머리 추, 그러니까 소의 머리인 거죠. 우두머리, 우두. 그래서 닭 유자에다가 8이라는 숫자 말고 또 이게 풀초자를 이렇게 붙여서 뿔을 상징을 한 거죠. 뿔 위에 또 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추장들이 만들어진 소 머리를 또 이게 덮어 쓴 거죠. 그래서 그 우두머리를 이제 추장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두머리 추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에서 견우와 신농과의 관계를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신농을 모시는 게 선농단이다, 선농제다. 이제 견우가 처음에 이제 소를 모는 목동이었지만은 그 소를 이용해서 가축으로 키우기도 하지만은 농사를 짓는 어떤 수단, 신농이라는 그 자손이 그 농사를 정리를 한 거죠. 그리고 또 신농의 자손이 되는 도깨비의 우두머리였던 치우,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견우와 직녀, 그리고 신농, 치우, 그리고 치우를 보시는 도깨비들. 그러니까 이게 상투를 튼 기술자 집단,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자를 이게 잘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런 것들이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하는 수준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역설이었습니다.